안녕하세요. 성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 상표 등록을 신청할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등록 거절 사유 중 하나인 타인의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만약 아주 유명한 A 회사의 상표와 유사하게 만든 신생기업 B사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보고 소비자들이 A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되었구나라고 혼동을 일으킬 경우 A사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상의 혼동이란 두 개의 상표가 너무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두 개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한 하나의 출처에서 발생하였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 이 혼동 가능성이란 사업주의 관점이 아닌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소비자들의 지식 수준과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제품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주 소비자층이 누구인지, 제품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가격대의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혼동 가능성이라 언급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혼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USPTO,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관이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 출원 신청이라 판단할 경우에는 오피스 액션, 중간 통지를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동 가능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미국 특허상표청은 듀폰 케이스에서 언급한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형, 소리, 함축성 및 상업적 인상과 관련하여 제품 전체에서 나타나는 두 상표의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 두 번째로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기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 사이의 관련성. 이 두 가지 기준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두 개의 상표의 유사성이 클수록 두 상표의 혼동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제품 간의 밀접한 관련성까지 보여줘야 하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 두 요인 외에도 USPTO 심사관은 유사 제품군에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상표들의 숫자와 특성, 해당 제품군에서 소비자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조건, 즉 충동적인지 또는 신중한지, 해당 상표 출원인과 선등록 상표권자 사이에서 작성된 유효한 동의서의 존재, 선등록 상표의 명성,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들의 광범위한 사용 사실, 실제 혼동이 존재한다면 그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USPTO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confusingly similar 라고 해서 다소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선등록 상표의 특정 디자인이나 문구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였다고 하여 혼동 가능성이 100%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글자와 디자인이 합성된 상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상표의 글자 부분이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국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USPTO의 중간 통지나 등록 거절 통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전에 상표 검색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수행하는 것만이 최선이고요. 특히 USPTO의 심사 기간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심사관이 접수된 출원 신청서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는 데까지만도 보통 3~4개월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코로나 이후로 더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출원, 선등록 상표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간 통지 오피스 액션이 나올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 기간까지 고려하는 상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을 초과할 정도로 아주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문제 있으면 그때 보완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첫 출원서 제출 시 최대한 완벽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만이 등록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함은 물론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대 비용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한국에서는 잘 쓰고 있는 상표이지만 미국에서는 등록이 어려운 상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나의 분신과 같은 상표를 다른 글자나 다른 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아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서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출원전 상표 검색 단계에서 혼동 가능성이 높은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플랜 B 상표안을 미리 생각해 둘 것을 권장드립니다.